기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화 크게 버렸어 가자. 다음 77번 포터의 경쟁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건 마이클 포터 워낙 중요하니까 잠깐 정리하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본원적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본원적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들을 나눠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경쟁 우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경쟁 범위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마이클 포터가 고려하고 있는 경쟁 우위는 원가와 고객화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고요. 그랬을 때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전략을 원가 우위 전략, 고객화라는 경쟁 우위를 채택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범위라는 것은 시장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그 시장의 넓이와 관련해서 넓은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와 좁은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으로 넓은 시장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굳이 좁은 시장에 들어가는 형태의 전략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우리는 집중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경쟁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차별화 전략, 2번 블루오션 전략, 3번 방어자 전략, 4번 반응자 전략, 5번 분석자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정답은 1번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4번, 5번은 마일즈와 스노우란 사람이 구분하고 있는 전략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77번 문제 정답 1번 되는 거고, 다음 78번 다음 사례에서 A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부여 이론은 팀원 A는 작년도 목표 대비 업무 실적을 100% 달성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팀 동료 B는 동일 목표 대비 업무 실적이 10% 부족하였지만 A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팀장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직하였다. 전체적인 내용 보시게 되면 팀원 A와 동료 B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 부족했지만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A는 뭔가 불편함을 느낀 거고요. 문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불공정성을 느낀 거고요.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나버린 거죠. 결국 1번 기대이론, 2번 공정성 이론, 3번 욕구단계 이론, 4번 목표 설정 이론, 5번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하고 있고, 정답은 당연히 2번 공정성 이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성 이론은 개인과 비교 대상을 비교해서 공정성을 인식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경우에는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동기부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이론은 브룸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동기부여의 강도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메슬로 욕구단계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대시의 인지적 평가 이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번 공정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78번 문제 정답 2번 되는 거고, 다음 79번 평가센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평가센터법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 합숙이 되는 거고, 합숙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평가센터법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까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할까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양호하다. 2번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3번 교육훈련에 대한 타당도가 높다. 4번 평가센터에 초대받지 못한 종업원의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5번 다른 평가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이미 다 얘기해버렸네요. 5번이죠. 평가 센터폼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 기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79번 문제 정답 5번 되는 거고, 다음 80번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제 워낙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1번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보완, 2번 저임금 노동자 보호, 3번 임금 인하 경쟁 방지, 4번 유효 수요 창출, 5번 소비자 부담 완화. 답은 당연히 5번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해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제가 되게 되면 기본적인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임금은 비용이 될 테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겠죠. 그리고 가격에 전가시킨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높아지게 될 거니까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80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다음 81번 인사평가 방법 중 피평가자의 능력, 태도, 작업, 성과 등에 관련된 표준행동을 제시하고 피평가자가 해당 서술문을 대조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1번 서열법, 2번 평정척도법, 3번 체크리스트법, 4번 중요사건 기록법, 5번 목표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답은 뭘까요? 지금 표준행동을 제시하고 거기에다가 대조해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여기서 하면 표준행동 체크리스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행동들이 쭉 정리가 돼야 될 거고,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은지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3번 체크리스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서열법, 평정척도법, 중요사건 기술법, 목표관리법 워낙 익숙한 방법들일 거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8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다음 82번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지금 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냐면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1번 전문가 자문법, 2번 역할연기법, 3번 자료조사법, 4번 면접법, 5번 델파이 기법. 정답은 2번 역할연기법으로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역할연기법이라는 것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교육훈련 방법 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되고, 2번 역할연기법은 교육훈련 방법 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82번 문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83번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라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Y 이론에 대한 가정 또는 동기부여 방식이 아닌 것은, 그럼 지금 X와 Y가 되는 거고, X와 Y에 대한 개념 잠깐 정리하면 딱 키워드 2개면 돼요. X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보는 거고, 따라서 자아 통제할까요? 외부 통제할까요? 외부 통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X 관점이라는 것은 타율적 존재, 외부 통제라는 키워드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렇다면 Y 관점, Y 이론이라는 것은 자율적 존재, 자아 통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율적 존재 또는 자아 통제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능력 보유, 2번 직무 수행에 대한 분명한 지시, 3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통제, 4번 성취감과 자아 실현 추구, 5번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 답은 당연히 2번 직무 수행에 대한 분명한 지시는 Y 이론이 아니라 X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83번 문제 정답 2번 됩니다.